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니오 주식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주식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니오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새로 업데이트되어 이렇게 니오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은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54% 그리고 5일 동안 6.49% 상승한 종목으로 최근 한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 기업의 재무 현황을 보여주는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저평가인지 아니면 고평가인지를 파악해보는 DCF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제 생각과 함께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슈퍼챗을 받은 만큼, 그리고 처음으로 많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라이브 다운 라이브를 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분석을 통해서 모든 구독자분들께서 스스로의 투자 철학을 통해서 안전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인지하시고 계시겠지만 니오는 ES6, ES8, EC6와 같은 전기자동차를 중국에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자동차 회사는 조금 다르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자동차를 충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기 배터리가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8이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에 들어가면은 ES8의 프레임 하부가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절차를 통해서 배터리가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분리된 배터리는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의 아래로 운반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헌 배터리는 새 배터리가 교체가 되어서 다시 ES8이 있는 곳으로 운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반이 된 배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 조립이 되고요. 완전 충전이 된 ES8은 운행되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니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니오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니오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니오가 발행한 재무제표의 숫자와 여기 적혀있는 숫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그 숫자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을 보시면은 니오는 664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는 523.79밀리언 달러로 최근에 니오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매출액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gross profit을 볼 텐데요. 이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빼기 여기 보이는 cost of the revenue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ross profit은 2020년 3분기에 86.02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2분기 때는 44밀리언 달러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operating expense로 가볼 겁니다. operating expense는 크게 R&D라던가 sales and marketing 그리고 인건비 등등을 포함했을 때 나온 것들을 operating expense라고 하고요. 여기 이 gross profit에서 operating expense를 빼면은 나오는 게 바로 이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니오는 마이너스 138.91밀리언 달러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텍스라던가 그리고 이자 이런 부분까지 이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빼면은 나온 것이 이 넷 인컴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기업의 순이익으로서 결국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흑자를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니오는 마이너스 153.48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초반에 규모의 경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cost of the revenue 쪽이나 아니면은 영업비용 쪽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애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넷인컴 쪽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저희들이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체력을 통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그런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시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시트는 크게 에셋과 그리고 라이어빌리티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asset에서는 니오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liabilities에서는 니오의 부채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은 니오는 약 2.8밀리언 달러 정도의 캐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stricted cash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돈이므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short-term investment 같은 경우는 40만 달러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되므로 가용 현금에 넣겠습니다. trade receivable 같은 경우는 21만 8천 달러 정도가 있고요. 이것은 1년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는 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2.8밀리언 달러 더하기 40밀리언 달러라고 해서 약 3.2밀리언 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iabilitie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short-term borrowings라고 해서 14만 달러 정도를 빌린 상태이고요. trade payable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될 돈으로 약 72만 6천 달러 정도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current portion of the operating lease liabilities와 current portion of the long-term borrowings 같은 경우는 전부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총 합쳐서 약 14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long-term borrowings 같은 경우는 약 1밀리언 달러 정도의 장기 부채가 있는데 이것은 은행을 대상으로 5년, 10년, 15년 길게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니오가 갖고 있는 현금은 약 3.2밀리언 달러이고요. 만약 니오가 갑자기 갖고 있는 부채를 어느 날 전부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며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미래 전망까지 알아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지표들은 전부 과거에 대한 지표로서 기업의 기본기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더라도 미래 전망이 밝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니오가 출고한 자동차의 숫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1331대 그리고 2020년 3분기에는 12206대를 기록함으로써 이것만 봤을 때 분기별로 약 20%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1년 1월 3일 니오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는 자그마치 니오는 17,353대의 자동차를 출고함으로써 2020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약 40%의 상승이며 2019년 4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약 111%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단 1년 만에 출고량이 2배가 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니오는 2020년에 출고한 전체 자동차 대수는 43,728대로 2019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자그마치 112.6%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니오의 실적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ES8, ES6, EC6까지 전부 다 합쳤을 때 지금까지 총 75,641대의 자동차를 출고했는데요. 테슬라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기자동차라는 시장 속에서 75,000대는 꽤나 의미 있는 출고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로 니오가 New Record High라는 이름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적혀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니오의 출고량이 빠르게 증가하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이 너무 훌륭하게 나왔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밸류에이션은 Intrinsic Valuation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내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으로 Discounted Cash Flow라는 방법인데 이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니오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오는 지금 적자이며 흑자로 전환하려면 최소 2022년까지는 기대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흑자를 내지 못한다고 가정을 두었고요. 2025년 그리고 2026년에는 니오가 시장을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을 두었으며 글로벌 마켓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0%라고 가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2025년 그리고 2026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15%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는 지금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니오가 8%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6.5% 이상 달성했다는 것을 봤을 때 5년 및 6년 뒤인 2025년 그리고 2016년에는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EBITDA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텍스의 경우는 원래 중국은 25%의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알리바바가 내고 있는 세금은 약 17%라는 것을 감안해서 17%의 세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 전기차 섹터 쪽에서는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17%라는 세금보다는 훨씬 낮아야 되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7%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프리 캐시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경우는 12%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양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12%는 적합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와 자산 비중을 넣었을 때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합산한 DCF 밸류는 약 72조가 되겠고요. EBITDA 멀티플 25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54조입니다. 참고로 EBITDA 멀티플 25를 사용한 것은 IT 회사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EV/EBITDA 멀티플이 25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 25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는 알맞은 주가는 DCF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48달러가 나오고요. EBITDA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37달러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평균을 잡으면 42달러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니오의 주가는 48.74달러이며 이것을 봤을 때 약 13.05%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감안하지 못한 점은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므로 최소 주식은 42달러짜리라는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것이며 지금 니오의 성장성 그리고 기대감까지 반영한다면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니오의 업데이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니오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지금 비록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이지만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밸런스시트에서는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기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은 니오의 4분기 출고량이 작년 4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이나 올랐으며 2020년 전체 출고량과 2019년 전체 출고량과 비교를 했을 때도 2배 이상이나 상승해 니오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보았으며 2026년까지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감안해서 지금 나오는 니오의 주식은 42달러 정도로 13%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시장 분위기 및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밸류에이션이므로 니오의 마지노선은 최소 42달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니오에 대한 제 평가는 불리시이며 저 또한 이것에 맞춰서 대응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오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see you later.